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아기에게 슈퍼컴퓨터를 준다면 어떨까요?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도 아기에게는 손안의 장난감이나 따뜻한 젖병보다 쓸모없겠죠. 적정기술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 사람의 사정에 알맞은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해주는 기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권력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갈등 상황에도 딱 필요한 정도의 힘과 권력이 사용되는 일종의 적정기술이 적용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동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소득 신고와 관련한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비는 5에서 3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은 낮에 그치고요.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주 21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적정 기술 말고요. 오늘 같은 아침에 딱 필요한 노래 한 곡, 그날에 맞는 적정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적정 기술에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DJ 토마스의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이번 달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비롯해서 휴대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네.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소득, 일시적으로 생기는 원고소득이라든지 강타소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로소득이 있고, 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 그러면은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말일까지 자기의 총 소득을 국가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예.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3월에 마무리들 다 하셨을 텐데, 그럼 연말정산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 5월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때 예를 들면 소득공제를 놓치거나, 그리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 가지고 직장이 이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거를 해서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퇴사를 했으면은, 퇴사 당시에는 이제 신용카드 공개나 여러 공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은,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이면서 자기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예. 기타 소득이 우리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만이
됩니다. 뭐 결국 취지는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뭐 같은 의미인데 그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신고를 못한 분들은 이번 5월에 최종 또 신고를 할 수가 있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지난해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하고 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그런 경우도 이번에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만약에 연말정산을 3월에 마쳤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기타 소득, 뭐 사업소득 이런 게 있다면은 추가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합산하게 되면은 세금이 더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뭐 대부분 뭐 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회사에서 일괄 처리를 해줄 텐데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 다니더라도 비정규직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은 이번 달에 무조건 또 소득 신고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합성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비정규직이라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을 때 3.3% 원천 징수하는 경우하고 4.4% 원천 징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신 분들은 확정 신고를 하시면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미리 뗀 3.3% 원천 징수 당한 금액을 대부분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해야겠는데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좀 불편한 사항들이 생깁니까? 국세청 등에서 뭐 불이익을 줍니까? 일단은 우리가 세금은 강제적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납부할 세금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연 10.95%라는 엄청난 어떤 고리의 어떤 또 이자를 추가로 무시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보통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라 3.3% 원천징수 당하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시는 분들은 확정 신고를 통해서 부양가족 공제나 뭐 기부금 공제나 그리고 기타 다른 공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신청하셔야만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일단 우편으로 뭔가 용지가 날아오긴 하는데 모두 채움 신고서 이런 게 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적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를 우리가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매출에다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고 아주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19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세금이 다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하실 것은 본인에 관한 공제, 소득 공제가 기본 공제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제만 이 신고서가 맞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우리가 전화나 AR에서나 간단하게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지만은 자녀 공제가 있거나 또 기부금 공제가 있거나 기타 장애인 공제가 있거나 다른 소득 공제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수정해서 추가로 우리가 세금을 낮추거나 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보내줬는데 여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 공제로만 하면은 아깝죠.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뭐 문제가 따르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그 모두 채움 신고서는 매출액이 조금 적으신 분들에 해당되고 조금처럼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학습지 교사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모두 채움 신고서를 우리가 발송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이 대학원생들이라든지 대학원을 다니다가 중퇴한 분들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모든 대학원생들이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학원생 중에서도 교수님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은 보수를 받을 때 4.4%를 원청 징수합니다. 예. 기타 소득자입니다. 기타 소득자로 세법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 수입이 1,500만 원 이상이 되시면은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1,5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확정 신고를 하시면은 환급을 대부분이 받습니다. 4.4% 원칙징수 당한 금액을 대부분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 중에서 만약에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았을 때 그때 4.4% 원청 징수를 당한 것을 받고 싶으면은 그 참여했던 인원 중에 만약에 중퇴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계속 그 재학 중인데도 받을 수가 있나요? 재학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대학원생 중에서 지금 결혼을 했거나 애가 있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원청 징수 당한 금액을 전액을 대부분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연수입이 1,500만 원 이하인 우리가 기타 소득자들한테는 확정신고 안내문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서 만일에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좀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여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모두 채움 신고서를 우리가 받으신 분들은 예. 큰 우리가 서류는 필요 없고 반드시 우리가 장애인 증명서를 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증에 있는 분들만 장애인으로 아시는데 예. 세법에서는 암 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꼭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은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제 다 챙기면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올해 벌어들였고 이 정도 세금을 냈고 환급을 어느 정도 받겠다 알 수 있는데 ARS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국세청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ARS로 신고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터치 화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앱을 까서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S로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 ARS 신고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합니다. 예.
그 모두 채움 신고서에 그걸 받은 분들은 거기에 있는 번호로 AR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는 뭐 홈페이지 그리고 AR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챙기기 힘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접 하는 경우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 뭐 단순히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건데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수수료 차이가 있지만은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이 조금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사업을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것이 수수료를 제하고 감안하더라도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예. 대부분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근로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 끝으로 뭐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것 중에서 꼭 하셔야 될 말씀이라든지 우리 납세자분들께 당부의 말씀하신다면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학생신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놓친 소득공제라든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5월달에 학생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세자연맹 환급 도우미 서비스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그냥 인터넷 회원 가입하시고 예. 신청하고 서류를 우리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납세자연맹에서 서류 일체를 작성해서 세무서로 보내면 세무서에서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정보 또 알려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고요. 윤도현이 부르는 흰수염 고래 듣고 잠시 뒤에 뵙죠. 가수 윤도현의 목소리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고 김광석에 관한 뮤지컬 중에서 가장 김광석다운 뮤지컬로 평가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관람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된 것도 좋고요. 다양한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를 다룬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관람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바로 이어가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행정국의 황인식 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황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른바 찻동,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많이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또 우리 이웃에 아직도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동의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그동안에 이렇게 뭐 주민등록 등본 떼고 뭐 호적 등본 떼고 하는 그런 민원행정 중심의 종주민센터를 어려운 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는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위한 하나의 그런 센터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주된 사업이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이렇게 마을의 문제를 그 공동체 스스로 마을에 사는 분들끼리 이렇게 가꾸어 나가게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 또 그를 통한 주민자치 사업,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어려움은 함께 나누는 그런 복지를 지향하고 또 가능성은 함께 키워가는 그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주민자치 사업,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도로 다니다 보면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 전용 차량도 볼 수 있잖아요. 예쁘게 스티커 네. 붙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주민센터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직접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대상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네, 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현재 이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우선 스스로 어떤 좀 굉장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그 차동 그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면 충분히 이렇게 의논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오시기가 직접 이제 동주민센터로 찾아오시기가 어려운 분은 예. 바로 그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그 복지 플래너들이 각 그 차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이런 복지 혜택 또는 건강에 관한 혜택 이런 것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65세가 되시는 어른 그리고 70세 어르신들은 특별히 방문을 해주시면 방문을 해서 허락을 해주시는 모든 가정으로 찾아가는 그런 복지 플래너 그리고 방문 간호사 이렇게 해서 2인 1조가 방문해서 네. 복지 제도도 드리고 혜택도 드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하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좀 네.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뭐 다 25개 자치구마다 다를 테니까 네. 뭐 110 다산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네, 그것도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114에다 물론 전화를 한다든지.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많이 그 홍보는 해왔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십니다. 이웃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찻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를 시행한 지 3년 정도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그렇습니다. 운영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주안점이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썼는데 지금은 좀 뭘 신경 쓴다든지 이런 것들 달라진 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이제 주민들이 우선 그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 이 태도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주민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뭐 또 술도 드시고 이런 어떤 분은 또 만취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움이 좀 많으신데 요즘 최근에 오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거의 없어지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동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차동 그런 차도 있고 합니다만 찾아가는 어떤 우리가 적극적인 발굴하는 그런 어려운 분을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어떤 그런 동네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졌음을 좀 피부로 좀 많이 느끼는 측면에서 달라진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동주민센터 말고 동사무소라고 불릴 때는 다소 좀 수동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거 민원 빨리 좀 해결해야 되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해결 안 해주나 이렇게 불만도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를 시행하니까 좀 능동적으로 좀 친근한 이미지로 찾아가니까 그런 불만도 많이 좀 해소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것들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 사업을 2015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단계, 3단계로 계속 확대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5월 2일부터 전 자치구 그동안에 이제 시행을 하지 못했던 이제 저희 중구, 중랑, 서초, 송파, 이제 강남까지도 전부 전 25개 자치구가 확대돼서 이제 동주민센터 차동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오늘 그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좀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분들, 지금까지 좀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 덜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국의 황인식 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경기도 소식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YTN 김학모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모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또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 회담이 열린 판문점 부근의 임진각 등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멀지 않은 임진각의 경우에 평소 주말에도 주차량에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붐비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직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임진각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내 관광객이나 학생은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도 평소와 달리 많이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주한 미둔주군지 캠프 그리브스에서는 청소년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용을 문의하는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캠프에서는 DMZ 체험을 하고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실이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의 안보 교육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앞으로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편승해서 때마침 경기도도 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앞으로 남북 평화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또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 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관광과 제조 등 산업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임진각의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요. 캠핑 파크 조성, 또 평화의 철길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진각을 운영하는 경기관광공사도 올해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요. 또 DMZ의 체험 캠프나 음악 축제, 또 러닝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 지역 분위기도 좀 떨어져 있던 느낌이었는데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미군 기지 중에 상당수는 우리 측에 반환돼서 개발이 예정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반환 미군 기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측에 반환된 이후에 개발이 안 된 미군 기지는 경기 북부에 모두 7곳이 있습니다. 올해 반환 예정인 곳도 5곳이나 되는데요. 이들 12곳의 면적을 합치면 32.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에 달합니다. 예. 매우 넓은 면적인데요. 이들 반환 미군 기지의 개발 사업은 장기간 경기 침체에다 또 그간 남북관계 악화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서 이들 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번 회담 직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땅값이 오른 것도 많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점을 좀 다뤄봤었는데 특히 파주시 주변의 개발 움직임이 가장 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반환 미군 기지의 개발 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곳인데요. 이번 회담 이후에 파주시에 있는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의 도시개발 사업에 공기업과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이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파주시는 이들 기지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공기업이나 대기업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기지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개발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용인시의 흥덕 전철역 설치가 가능해졌군요. 네, 용인시 의회가 그제 용인 흥덕 전철역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선결 처분 승인권을 가결했습니다.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 없이 흥덕역 설치를 국토부에 제안했던 것을 시의회가 뒤늦게 인증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인덕원에서 북수원과 광주 신도시 또 용인 흥덕을 거쳐서 화성 돈탄으로 이어지는 전철 노선의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예. 1,580억 원이 소요되는 흥덕역 설치는 당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커서 용인시가 건설을 추진했지만 용인 내 다른 지역 시의원들의 반대에 막혀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큰 데다 지역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엔 논란을 마무리 짓고 역 설치가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전철역이 추가되면서 효율적인 전철 노선의 건설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5월 2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저희가 뮤지컬 관람권을 보내드린다고 말씀해드렸죠. 김광석의 노래를 다룬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당첨자 발표해드리죠. 8667번 끝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8667. 우선 늦었지만 YTN 라디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애청자인데요. 당일에 라디오를 못 들었네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주는 YTN 라디오 고맙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심해서 일주일간 곰팡이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 때문에 아내와 9개월 된 딸을 처가에 보내고 혼자 일주일간 살았답니다.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전념하느라 자기만의 시간이 1분도 없는 아내에게 좋은 공연 선물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 수현이와 우리 딸 서율이 사랑한다고 멋진 목소리로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내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 듣고 오세요. 자, 끝으로 이 뮤지컬 제목과 같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